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 월드코인이 월드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눈스캔 장치를 공개했습니다. 우버는 최근 여행 예약 사이트인 익스피디아를 인수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최근 자사의 전략적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오픈 AI와 베이는 챗GPT를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파트너십을 확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의 로봇 옵티머스의 진전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을 칩에 기반한 서비스를 25년 초는 되어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7%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02%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04%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요 상승 동력 중 하나는 반도체 주식의 강세였는데 특히 TSMC가 4분기 매출 증가 전망을 발표한 후 주가가 9.8%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과 S&P 600은 각각 0.3%와 0.2%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에서는 9월 소매 판매가 0.4% 증가하며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강력함을 나타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제 지표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 월드코인이 월드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눈스캔 장치인 ORB를 공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인공지능 시대의 사람들을 식별하는 서비스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AI로 인해 발생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페이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월드는 엔비디아의 칩셋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버는 최근 200억 달러 규모의 여행 예약 사이트인 익스피디아를 인수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버는 익스피디아 전 CEO였던 다라 코스로샤이가 현재 우버의 CEO로 있으며 익스피디아 이사회에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친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우버는 인수 초기 단계에서 자문사들과 논의 중이며 아직 익스피디아에 공식 제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버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넘어 항공권 예약, 음식 배달, 물류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중이며 익스피디아의 기술은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최근 주가 상승과 첫 흑자 달성으로 재정적 여력이 강화되었으며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24년 3분기에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98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97억 7천만 달러를 상회했으며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높은 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광고 지원 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분기 대비 35%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고 3분기 전체 가입자 수는 510만 명 증가해 총 2억 8,27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넷플릭스는 광고와 게임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광고 지원 요금제가 수익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은 430억에서 44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광고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인기 있는 시리즈와 영화를 통해 시청자 참여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4분기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와 제이크 폴과 마이크 타이슨의 복싱, 경기 등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최근 자사의 전략적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고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회사는 일부 팀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일부 직원의 역할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고된 직원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력 감축은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와 가상현실 기술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메타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채용한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해고를 단행했으며 2022년에는 11,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2023년에도 10,000명의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오픈 AI와 베이는 챗GPT를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파트너십을 확장했습니다. 파트너십은 2023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2024년 8월에는 베이 내만 3,000명 컨설턴트들이 챗GPT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소매 및 생명과학과 같은 산업에 맞춤형 AI 도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픈 AI는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 고객에게 기술을 판매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100만 명의 비즈니스 고객이 챗GPT 엔터프라이즈 및 API를 사용 중입니다. 오픈 AI는 최근 66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기업 가치를 1,570억 달러로 평가받았으며 연간 매출은 약 40억 달러에 달하지만 여전히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로봇들이 원격 인간 운영자에게 의존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의 로봇 옵티머스의 진전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테슬라 공장 내부에서 옵티머스가 스스로 충전소를 찾아가고 배터리 트레이를 운반하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테슬라 직원들에게 음료와 팝콘을 나눠주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머스크는 이전 행사에서 로봇이 아이 돌보기, 개 산책, 잔디 깎기, 장보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시 로봇이 인간 운영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테슬라 측은 일부 기능이 인간의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옵티머스가 AI를 활용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으며 이전 영상보다 로봇의 걷기와 탐색 능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웰 칩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2025년 초까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2024년 말까지 해당 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량 생산, 샘플은 내년 초에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4분기에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랙웰 칩은 AWS를 비롯한 여러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